저는 수학의 정상모고 프로젝트 수학부를 졸업했고, 오프라인은 목동 하루 이틀 나가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대치동에서 수업하고요. 온라인은 대성 마이맵이라는 회사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과죠? 실제로는 이과, 문과가 없어요. 지금 문과 설명하고 왔는데 문과, 이과는 없고 실제로 그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탐구는 생윤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과 타이틀을 달았다면 미적분 선택이라고 볼게요. 기하 선택자가 워낙 적어서 기하 선택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럼 어쨌든 수원수투 공통과목과 미적분 선택과목이라고 한다면 일단 점수는 공통과목이 70점이고 선택과목이 30점이에요. 난도 차이도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수능까지 고려했을 때 둘 중에 어디를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공통과목을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번 수능 시험도 수원수투는 매우 어려웠고 미적분은 매우 쉬웠습니다. 근데 기하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하 선택자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하 선택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하 선택자가 전체의 한 6% 정도 되거든요. 확통이 한 55%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몇 프로 정도가 미적이에요. 기하는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수능 때 더 줄었어요. 9월보다. 그리고 아마 내년엔 더 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기하를 어렵게 되면 기하를 선택할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하 선택자들은 부류가 딱 두 부류예요. 첫 번째, 도형이 너무 좋은 사람. 그러니까 기하는 도형에 따라서 학문이기 때문에 도형이 너무 좋은 사람은 기하입니다. 근데 그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과인데 확통하기에는 좀 자존심 상하고 미적하려고 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약간 도망가는 스타일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수능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정말 그냥 딱 반반일 것 같아요. 50% 확통, 50% 기하. 50% 미적.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통과목을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선택과목은 쉽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1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선택과목은 유불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초창기 한 4, 5년 동안은 선택과목은 어려울 수 없다 라고 주장을 그렇게 했는데도 저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수원수투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선택과목 유불리인데 예전에 3월달 모의고사만 해도 선택과목에서 확통과 미적만 놔두고는 뭐가 훨씬 유리했죠? 미적 선택자들이 훨씬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1등급 전체의 비율에서 확통 선택자들이 1등급을 맞는 비율이 5%,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1등급,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확통 1등급이 있고 확통 2등급이 있고 미적 1등급이 있고 미적 2등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1등급 안에 확통 선택자도 있고 미적 선택자도 있어요. 그럼 1등급이라고 하면 50만 명 중에 4% 정도가 1등급인데 그 1등급 한 2만 명 중에 몇 명이 미적분 선택자였을까요? 3월 모의고사요. 올해 3월. 90%가 넘었어요. 정확히 90%는 아닙니다. 80몇 프로 정도 됐어요. 왜냐면 좀 적을까요? 3월 모의고사로 보면 1등급 중에 기하 선택자가 한 7%, 확통 선택자가 한 6%, 나머지 미적 선택자가 87%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해해요. 왜죠? 원래 선택 비율이 한 6% 되니까 그건 진짜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구로서는 50%가 넘는데 실제로 1등급 맞은 애 중에서는 100명 중 6명밖에 없다는 얘기고 미적분 선택자가 1등급을 거의 대부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때 1등급 나오는 애한테 물어봅니다. 너 선택과는 뭐야? 라고 하면 100명 중 87명이 미적이요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서 1등급의 표점 차이가 확통하고 미적하고 차이가 7점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적분 선택이 유리했죠. 똑같은 조건 맞아도 미적분 선택하면 무조건 7점은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수능을 통해서 약간 바뀌었는데 아직은 추정치지만 기하 선택자 중에 1등급 중 기하 선택자가 한 6%, 그 다음 미적 확통이 있는데 얘가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쪽이 28이니까 얼마죠? 70. 왜 수학 선생님들 이렇게 잘못하지? 70인가요? 네, 그러니까 얘가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그래도 나름 얘네들이 선전했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적분은 엄청 쉽게 나왔고 얘가 좀 올라갔어요. 난도가. 그러니까 표점의 보정은 선택 과목의 난도로 보정해요. 그 얘기로서 미적분을 지금 쉽게 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율을 조금이라도 올려줘야 교육부가 욕을 덜 먹어요. 이 3월 달에 얼마나 많은 욕이 나오는지 아시죠? 미적분 선택자는 유리했지만 계속 나오는 게 문과 애들 어떡하냐, 문과 애들 불리하지 않냐, 교차 지원으로 문과 애들 다 죽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지네끼리 하다가 다 풀어주고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수학을 훨씬 더 많이 했던 미적분 선택자가 수학을 잘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더 많이 했으니까. 하여튼 그게 불리하대요. 어쨌든 지네들이. 그래서 뭔가 조정은 일어났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한 4배 정도가 뛰었다는 얘기는 꽤 보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비율도 확통 선택자들의 비율이 미적 선택자 비율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3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확통 선택자들의 일부가 뭘로? 수능 때 미적으로 바꿨다는 얘기고 그 기조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현재 고1, 고2들은 확통보다 미적을 하려는 느낌이 그런 비중들이 올라갈 거예요. 이유는 미적 선택하면 대학 가기 편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적으로 오면 안 되는 애들이 온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확통이 있어야 되는데 미적으로 가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전혀 유리하지 못해요. 미적분 와가지고 못할 거면 확통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기조가 이제 일어나니까 앞으로 좀 밸런스가 좀 조정이 될 거다. 어쨌든 2개의 유불리 중에서 미적분이 조금 좋을 수 있지만 그 유불리가 예전처럼 뭐 극렬하게 벌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미적분 친구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대학 입시를 보장받는 건 아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기인데 이게 고3과 재수생, N수생의 학습 격차가 너무 커요. 재수생과 N수생의 학습 격차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학습 양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필연적으로 현역 고3 애들이 재수생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공부 양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1 때까지 좀 놀다가 고3, 우리 예전 때만 해도 고1 때까지 좀 놀다가 고3 때 정신 차려가지고 1년 동안 빡하게 수능 하잖아요. 그럼 대학 잘 갔어요. 요즘에 전혀 없어요. 그냥 쌓여져 있는 공부량을 뒤집어 엎어요. 지금 그 한 2년 전 통계인데 휘문고 아시죠? 휘문고의 졸업생의 52%가 재수하거든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을 재수하는 건데 그 비율은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3명 중에 2명은 재수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수로도 끝나지 않아요. 삼수는 가야 돼요. 정시로서 갈라요. 그래서 현역 고3이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추가나 사나 내신 잘 봐서 수시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냉정히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격차가 너무너무 커진 게 큰 역할을 해준 게 이때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3수 이상 있죠. 3수 이상 애들은 고등학교 때 코로나를 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150명, 200명 강의실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거든요. 얘는 현재 재수생들은요. 3학년 때 학원을 안 갔어요. 학원에서 비대면을 한다, 설명회도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올해 수능 본 애들은요. 2학년 때부터 코로나였어요. 이 간극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얘네가 얘네보다 훨씬 높아요. 얘네는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현 고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요. 얘네들은 고1 때부터 코로나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어요. 학원도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 차이가 너무 커요. 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고3이 올지. 3, 4년. 그래서 이 능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먼저 가고요. 얘네가 되고요. 얘네가 가고요. 얘네가 되고 가고요. 얘네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건 쉽지 않아요. 금방 안 끝나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열심히 하셔서 수시로 보내시라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 아니고 현역 고3이나 그냥 어설프게 재수하는 애들이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려면 정말로 많은 공부가 돼요. 왜 이 격차를 이겨내야 됩니다, 결국. 그리고 근데 이건 좀 죄송한 소리일 수 있지만 저는 냉정하게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원래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부를 훨씬 많이 했고 어머니들도 돈을 삼수까지 하려면 몇 억을 더 태우셨을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는 게 맞지. 근데도 우리는 그거에 반란을 꿈꾸는 거잖아요. 공부는 좀 덜 했는데 재수생들보다 삼수생보다 내가 공부를 덜 했지만 어쨌든 올해 어떻게든 비벼서 가고 싶다 먼저 라고 한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할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수능이 약간 고인물이 된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극상위권과 나머지 학생들이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상위반, 상위반, 중위권, 중상, 중하, 하 이런 애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정말 물과 기름처럼 현역 중에 진짜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의대 갈 만한 애들. 지금 그러니까 1학년인데 지금 수능도 다 맞는 애들 있어요. 수학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수능 수학이 끝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일부와 그렇진 않았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해서 정말 의대 갈 만한 성적을 만드는 애들에 아주 특별하고 소수 계층인 그 극장위권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때만 해도 나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 공부, 대학 입시 이거였는데 약간 이쪽으로 갈수록 제 1의 가치가 성적 향상이 아니라 생존 약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이렇게 안 아프기 격리 안 당하기 약간 이쪽이에요. 심지어 어머니들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우리 자식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들도 이제 시대가 이제 어머니들도 수능 세대잖아요, 그죠? 그 마스크 사기꾼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뭐 보릿고개 겪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좀 깨어있다고요. 아니 뭐 굳이 자식 공부 못해도 뭐 유학 가면 되지 뭐 사업 물려주면 되지 아니 뭐 유튜브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열려 있으셔가지고 이게 굳이 이렇게 목숨을 안 걸어요, 공부에. 그래서 그런지 정말 더 열심히 하려는 애들과 그냥 일상을 살아나가는 애들하고의 학습 격차가 또 벌어집니다, 거기 자꾸. 그래서 이 격차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적화된 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공통과목의 비율을 줄여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좀 쉽게 나오곤 있지만 미적분이 공부하기 훨씬 어렵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미적분이 훨씬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입시 제도상 어쩔 수 없이 수학수를 과하게 어렵게 내는 편이고 미적분은 훨씬 쉽게 내고 있는 것뿐이지 공부하고 점수 따기에는 미적분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수보다 잘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먼저 공부해요. 그리고 개념학습은 최대한 줄여요. 개념학습을 빨리 끝내고 문제를 많이 풀어요. 최근처럼 6급형의 기출문제가 수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엔제모나 실무를 많이 푸는 게 유리하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공통과목을 줄이고 개념학습을 줄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공부 패턴은 전형적인 극장위권 학습 패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고3 중에 아주 특별한 일부와 공부를 많이 한 재수험생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공통과목 수학수는 수학 좀 잘하는 미적분 선택자들은 이 수학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중학교 때부터 다 끝났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수학수 다 끝냅니다. 1학년, 2학년 때 수학수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요. 걔네들이 무슨 고3 때 돼서 수능 커리큘럼 할 때 공통과목을 많이 합니다. 개념학습은 실제로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삼수생들 정도 되면 1월부터 문제 풀자고 하면 더 좋아요. 3월달에 실무 풀자고 하면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개념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배웠는데 또 배웁니까? 재수한다고? 이거는 잘하는 친구의 학습 패턴인데 이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통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늘려야 되고 개념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공통과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고 개념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도 제대로 못하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여길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패턴을 따라가려면 학원의 커리큘럼과 불일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보통 2, 3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개념을 더 많이 하게 되면 4, 5월로 가요. 3월 달부터 애들은 문제를 푸는데
우리 애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이 패턴을 따라 붙이기 위해서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통 과목은 다시 줄이고 개념학습은 빨리 끝낸 다음에 3월부터 문제풀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1년을 끌려가서 재수하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극상위권 학습 패턴에 설계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거기에 묻혀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고 고3은 끝나게 되고 재수생 때 느끼게 돼요. 아, 이게 지금 나한테 맞구나. 그리고 시험 못 보고 삼수생 가서 아, 이제 성적은 나오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공통과목과 개념학습의 양을 늘리면서도 정해진 일정의 커리큘럼을, 애니얼 커리큘럼을 따라가려면 늘리는 방법.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시간 반 수업 하나 띡 듣고 숙제 나와주면 그냥 풀고 그냥 넘어가고 문제 풀자고 문제 풀고 파이널 하자고 그러면 아직 자기가 실력이 되지도 않는데 파이널을 푸는 그 패턴대로 따라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습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과목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개념학습도 더 많이 하는데 끝나는 시기는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연상 커리큘럼 여기부터 우리 프린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선생님의 강의는 개념 강의와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요 3월 안에는 끝나야 돼요, 개념이. 그리고 3월 달부터 문제풀이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제풀이가 3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지는데 3, 4, 5, 6, 7 많아 보이지만 5달이 아니죠. 이 중에 몇 달이 빠져요. 중간고사 휴강기간 한 달, 기말고사 휴강기간 한 달이 빠지면 몇 개월밖에 없어요. 문제풀이도 3개월밖에 없어요. 3, 5, 7 개념 강의도 1, 2, 3, 1, 2밖에 없어요. 2달밖에 없어요. 여기 2달하고 여기 3달이에요. 그 다음 8월, 9월, 10월이잖아요. 그럼 여기 3달이에요. 그러니까 입시가 길지 않다고요. 개념 2달, 문제풀이 3달, 파이널 3달, 파이널 2달 정도? 두세 달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늦어지면 안 돼요. 근데 늦어지지 않는다는 게 공부를 조금 하면서 압축을 빨리 끝내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짧게 해야 된다고요. 제 수업은 실전 개념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기초 개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듣고 싶으면 제가 대성마님에게라고 소개한 이유가 대성마님에게 플랜 B라는 강좌가 있어요. 이 강좌는 과목당 10강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 다 들으면 30강이에요. 30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30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면 5일이에요. 그럼 5일의 시간만 확보하면 제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5일의 시간 언제 확보하시면 딱 좋아요? 제 수업이 12월 31일날 시작이거든요. 그럼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정도는 내신이 끝나잖아요.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내신 하나요? 아니잖아요. 25일이면 끝나잖아요. 26, 7, 8, 9 요때 하시면 돼요. 요때 학생한테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정상공 수업 가기 전에 5일만 6시간씩 수업 인강 듣고 가자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애들한테 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분명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엄마가 12월 30일날 정상공 수업 가려면 오늘 내가 내신이 끝났잖아. 근데 그럼 12월 30일부터 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험 오늘 끝났는데 6일 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쉬어야겠어 아니면 인강을 들어야겠어 라고 할 때 그치 우리 애기 좀 쉬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따위 마음을 갖고 있는 애는 영원히 시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듣고 오시면 되고 나는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다. 교과서 내용은 다 어느 정도 다 안다라고 하면 안 듣고 오시면 돼요. 첫날부터 못 알아듣지 마시고 최소한 안 배운 부분이 있다면 요거 빠르게 정리하고 오시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게 잘 안 보일까봐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요. 여기 설명만, 여기 이제 강의 선택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만 집중하시고 요 애니얼 커리큘럼에 페이지는 없지만 애니얼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미적 선택자가 들어야 되는 반은 이겁니다. 미적 곱하기 수투반. 요게 12주인데요.
12주면 3월 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12주냐면 미적과 수투를 함께 합니다. 자, 여기서 집중할 것이 뭐냐면 보세요. 제가 수투의 단원명을 불러드릴게요. 수투의 1과가 함수의 극한, 수투의 2과가 미분, 수투의 3과가 적분이고, 미적분의 1과가 수열의 극한, 2과가 미분법, 3과가 적분법입니다. 어머니들, 이 과목명, 단원명이 똑같죠? 수투하고 미적이 1과가 수열의 극한이고 함수의 극한이고, 미분이고 미분법이고, 적분이고 적분법입니다. 그래서 수투하고 미적을 함께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데 저는 이 수투 미적의 기본 이 개념을 충실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12주는 주시죠. 저는 이런 거를 7, 8주 만에 끝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대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가 되는 수업은 미적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강의하는데 필요로 하는 수투를 얹혀드리겠다는 거지, 수투를 완전히 끝내고 미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적 수업이 주가 되는데 미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투를 걸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아직은 내가 수투를 미적하고 짬뽕을 시켜서 공부할 만큼 수투가 덜 돼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10주 과정. 네, 여기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투 정규반은 수투를 메인으로 나가는 반인데 쭉 가는 반이지만 어머니들은 여기서 10주간 딱 치고 빠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투만 듣고 딱 빠져나오면 돼요. 물론 수원 문제풀이 주셔도 되고요. 길 연속해서. 그러니까 요 반을 메인으로 가시되 수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여기서 특강 처리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요. 수원 특강이요. 이 수원 특강은 8주인데 이 12주 휴강 미적수투 문제풀이 휴강 파이널 안에 뭐가 없어요. 과정에 수원이 없기 때문에 수원은 여기서 특강 처리하시고 여기서 문풀이 특강 처리하시고 또는 각각을 인강으로 쓰시거나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커리는 난 정말 잘한다, 난 미적만 쭉 끌고 가도 된다라고 하면 요 반만 들으시면 됩니다. 요 반만 들어가면 미적수투 끝나고 미적수투 문제풀이하고 파이널 나오면 되거든요. 나는 수원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2개. 나는 수투도 부족하다, 이렇게 3개. 다시 강추드리는 커리큘럼 요거하고 수원은 하세요. 그러면 수원은 특강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고 수투는 여기서 일부 보완되면서 미적 나가는 겁니다. 나는 수투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주일에 3번 또는 2번. 한 번은 좀 들어. 제가 볼 땐 수원 특강까지만 딱 처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말에 아니 어떻게 수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라고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커리큘럼으로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반에서 미적도 하고 수원도 하고 수투 개념도 하고 미적 문제도 풀고 수원 문제도 풀고 수투 문제도 풀고 라고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수업이 얇아져요. 딱 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몇 주 만에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수투 5주 수원 막 4, 5주 미적 한 7주 그럼 개념 끝. 그 다음 수원 문제풀이 한 3주 수투 문제풀이 2주 미적 문제풀이 3주 자 파이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좀 학습량을 어느 정도의 1, 2월 달에 좀 집중시켜주는 시기가 필요하고 그 시기에 수원과 수투와 미적을 다 끝내주시거나 아니면 수원과 수투 플러스 미적을 끝내시거나 아니 거기까지밖에 선택지를 못 드리겠네요. 수투 미적만 하라고는 제가 솔직히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요 컨셉으로 가시고 또 문제풀이는 또 그때마다 할 거고요. 각각의 인강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꼭 이렇게 3개를 해야 되는데 2개밖에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는 인강으로 좀 들으시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커리큘럼까지 얘기 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대면 강의의 메리트인데 그러니까 인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강의 오는 이유는 이런 거 아닌가요? 숙제를 나눠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중요한 문제들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영상을 찍어도 될 거고요. 매주 충분한 분량의 숙제를 제공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량이 받쳐주지 않은 채 수학 점수 나오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숙제를
내놓고 안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당신 딸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1회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이번 주도 또 안 해왔네요. 라고 하면 이제 엄마들이 바로 득달해서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야, 이게 애들이 왜 이럴까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엔 전화가 와요. 아무리 숙제가 안 해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거꾸로.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얘가? 아니, 3번 연속 숙제를 안 했습니다. 어머니 대답. 그러게요. 아니, 지금 그게 저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니, 당신 딸 숙제를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게요. 남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숙제 한 번 안 나올 때마다 바깥에 게시할 거예요. 저기 바깥에 보시면 막 성적 붙어 있죠. 거기 적어놓은 겁니다. 미적분반, 누구, 어느 학교, 누구, 숙제 1회 미제출, 2회 미제출, 3회 때는 그냥 퇴원시킬 테니까 다른 학원 가세요. 저는 공부 안 하겠다는 애를 가르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오냐 하면서 끌고 나가도 애들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안 하겠다는 애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는 갖고 오세요. 테스트를 보면 예전에는 테스트 결과를 문자로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7점 맞아서 전화 왔어요. 왜 우리 학생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학생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세요 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요즘에는 70점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전화 와요. 꼭 전화 옵니다. 아니 왜 우리 딸이 70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인 딸이 못한다고 지금. 근데 어머니들 저한테 화를 내요. 아니 우리 딸을 90점 만들라고 학원을 보냈지 2점수 맞추려고 네 학원에 보낸 게 아닙니다. 막 이럽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면 집에 안 보내요. 제시는 30분 계속 봐서 끝까지 해결하고 가게 만들어 드릴 테니 애가 학원에서 늦게 오면 둘 중에 하나야. 어디를 딴 데로 새했던 아니면 학원에서 제시 보고 있다 생각하면 먼저 찾아가는 질입니다. 이거 뭐냐면 옛날에는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 조교들이 너무 힘들어했는데 요즘에는 질문 안 합니다. 다 집에 갑니다. 그래서 틀린 게 있어도 물어봅니다. 너 틀렸잖아. 너 왜 질문 안 해? 집에서 한번 볼게요. 그거 안 봐요. 그래서 조교들한테 억지로라도 쉬는 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하고 틀린 거 있으면 강제로라도 가르치겠어요. 이제는 학생들을 믿지 않아요. 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티가 날 거예요. 워낙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열심히 할 때 같이 열심히 하면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 분명히 티가 날 겁니다. 이거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강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공부를 시킬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애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하는 애는 분명히 성과가 날 겁니다. 출발 시간표니까요. 이것도 거기 있습니다. 타임테이블에 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정규반이에요. 요거요. 미적 수투반. 그러니까 수투를 통한 미적의 학습을 도와주는 정규반. 요거에 필수로 잡으시면서 뭐 하나 꼭 하시라고요?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수원 특강.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목동이어서 목동까지 가기 힘드실 테니까 여기 두각에서 하세요. 예사업은 아니지만 두각에서 하세요. 요게 메인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투 미적 가지고는 수투가 조금 불안하다 라고 하면 여기에 3개만 있는데 여기 목도니까 지우고 여기 대치의 섬과 대치 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다 하시든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적 수투와 수원은 꼭 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최소한 수원과 미적을 위한 수투, 그 다음 미적은 꼭 끝내달라. 그렇게 기본 그 개념을 충분히 학습해달라. 그리고 3월달부터는 정확하게 문제풀이 좀 들어가자 라는 게 저의 주장이니까 그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성적은 의미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공부하겠다는 친구는 반드시 성과를 내드리겠습니다. 밑에 연구실 전화번호 있으니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하셔서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를 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개정 수학으로 공통과목 선택 과목으로 시험 수능까지 봤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이제 많이 좀 묵묵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분명한 거는 평가원이나 교육부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어렵게 수능을 내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한 건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적당히 냈어야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아요.
이게 물수능보다 100% 낫습니다. 차라리 막 다 막 1등급씩 96이어가지고 얘도 1등급이고 쟤도 다 맞고 하는 것보다 좀 냉정하지만 실력 다 까발려져가지고 지금처럼 1등급 컷이 84밖에 안 되고 80대가 1등급이면 여기서 96 맞으면 얼마나 쉽게 대학갈까요? 100점 맞으면 얼마나 쉽게 대학갈까요?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실력이 드러나는 시험이니까 1년 동안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철학은 저는 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공부라고 하는 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도 하고 서울대도 졸업하고 했던 이유가 남들보다 저는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하려고 했고 1시간이라도 더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좋은 대학을 갔고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강사로서 성공했다고 믿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뭐 힘든 시기긴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한번 해서 정당한 대가로 성적을 받기를 희망하고 그런 의지가 있는 친구는 제가 어떻게든 끌고 그 친구 한번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끝나고 또 뭐 있어요? 설명. 입시 있어요, 입시. 네. 뭐 있는 것 같아요. 저 나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설명할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